북한의 오물풍선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의 북한의 난폭하고 위험한 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미국 등 많은 나라의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국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이며 공군을 창설하여 6회 공군의 3군 체제를 완성한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날 행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그리고 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괴물급 신무기 현무5와 더불어 로봇계와 드론은 물론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의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블랙이글스의 하늘을 수놓는 멋진 비행에 국내는 물론 외신도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의 군사력에 영국 BBC 외신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연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비안 싱클레어입니다. BBC 방송국에서 해외 이슈를 담당하는 기자로 주로 유럽이나 북미 등 서구권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전 항상 세계의 중심이 서구권에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아시아는 미약한 경제 성장을 하는 개발도상국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전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어렸을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대요. 늘 저에게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은 폐허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 군인들도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지. 우리가 준 오래된 총이나 탱크로 싸워야 했다. 그때 한국군은 정말 열악했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비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했었단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인식됐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삼성, LG 같은 큰 회사나 요즘 핫하다는 K-팝 정도일 뿐이고 군사력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군사 강국이라 하면 중국 정도나 떠올랐을 뿐이죠. 그러다 얼마 전 할아버지가 받으신 한국전 참전 훈장을 거실에 걸어두셨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7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할아버지께 혹시 요즘 한국 소식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미소 지으시며 가끔 뉴스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 내가 알던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10월 1일에 한국 국군의 날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행사를 직접 취재하고 싶은 마음에 방송국 편집장님께 수십 번 요청하여 허락 끝에 한국으로 취재를 갈 수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를 준비하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5위래요. 우리 영국은 6위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 하고 계속 다시 확인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동료 기자인 올리버에게 제가 지금 알아본 정보가 사실인지 한국이 우리보다 영국보다 어떻게 군사력이 높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올리버는 정말 몰랐냐?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 강국이고 특히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군사력을 발전 및 증강시켜왔고 제일 큰 이유는 북한과의 휴전 상황이며 그에 따른 자주국방 정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K전차,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같은 첨단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라고 하니 정말 놀라웠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어요.
2006년에는 고작 2억 5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2년에는 174억 달러로 늘었다니 말이에요. 16년 만에 7배나 늘었다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의 계약 의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곳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해요. AI,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동원해서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첨단 기술력을 가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변해 있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우리의 편견 때문이었겠죠. 아시아 국가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으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국 방문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첨단 무기들을 볼 수 있을까? 한국군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설레었어요. 국군의 날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한국군들과 많은 시민들이었어요.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는 물론 시범단 그리고 곧이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검은 제트기들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블랙 이글스였어요. 옆에 있던 한국 취재원 지아씨가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력을 가졌으며 해외 각국 에어쇼에서도 많은 수상을 했다고 말했어요. 2022년에는 영국 에어쇼 IAIT 최우수상, 인기상 수상도 했다고 할 만큼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요. 정말이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졌어요. 정교한 편대 비행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에어쇼가 끝이 나고 오후에는 시가지 행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좀 더 특별하다고 지아씨가 알려주었는데 왜냐하면 시가 행진에 공중 전력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블랙 이글스의 도심지의 저공 비행 등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증강현실 AR 기술이 적용된 헬멧을 쓴 특수부 대원들이었는데 지아씨 설명으로는 이 헬멧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보여준다고 해요.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한국 및 외신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는데 현 정권은 강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데 이런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도 그 일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느끼기엔 국군의 날 행진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던 건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36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이 등장하자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현무-5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시설, 김정은의 지하 벙커나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겨냥했다고 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현무-5의 성능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GPS 보정 기능, 실시간 궤적 조정 능력, 스텔스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괴물 같은 미사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로봇계와 드론 같은 최첨단 무인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로봇계는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지아씨 말로는 이런 로봇들이 위험한 지역의 정찰이나 폭발물 제거 등에 활용된다고 해요. K 흑표 전차와 KF-21 전투기도 볼 수 있었어요.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한대요.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전투기였어요. 스텔스 성능에 최신 레이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미나 씨 말로는 이 전투기가 완성되면 세계 항공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비비안 네가 볼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온데간데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변해 있었죠.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봐야 한다는 걸 실감했고 동시에 많은 질문도 생겼어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말이에요. 특히 북한은 어떤 반응일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 후 저는 현무-5 미사일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였어요. 지아 씨의 도움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죠. 그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투척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는 심각한 생화학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북한이 실제로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현무-5 미사일의 존재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고 해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의 지하 시설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무-5는 북한에게 우리가 언제든 너희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라고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현무-5의 존재가 북한만 긴장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아 씨가 알려줬어요. 러시아도 극동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현무-5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주한미군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관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봤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현무-5를 비롯한 첨단 무기 개발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군비 증강이 결국 더 큰 갈등을 낳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유엔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실감했어요. 현무-5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무기 하나가 어떻게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후 한국 군사력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을 믿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5위가 너무 낮은 순위 아닌가 싶어질 정도예요. 현무-5 미사일, K-흑표 전차, KF-21 전투기 이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동원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난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수출은 우리 방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무기는 유럽 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 호주, 인도 등으로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군의 훈련 수준도 놀라웠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혹한기 훈련, 화생방 훈련,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등. 이런 훈련들이 한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군사력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한국군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레바논 등 전 세계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군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어요. 한국의 국방 정책도 인상적이었어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모순적으로 들렸는데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필요한 접근인지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 한국과 북한의 군사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이러한 국방력을 본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국군의 날을 취재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준 여러 관계자들과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하여 도왔던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고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